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동해 예방을 위해서 오늘 그 보온덮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 11월 말 정도 돼서 이제 이렇게 수성 페인트로 수성표를 이 전목 부위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전목 부위를. 흰 색깔은 빛을 반사합니다. 이렇게 빛을 흡수하지 않는 거죠. 우리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겨울에 옷을 입으면 검은색은 따뜻하죠. 흰색은 추운 겁니다. 그리고 춥다는 것은 뭐 이것을 햇볕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땅 속에서 물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죠.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봄에 올라오다가 날씨가 추우면은 이 물이 갑작스레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 물이 내려가다가 이 수피가 터져 버립니다. 터지면은 짜갈라지는 거죠. 짜갈라지면 거기에서 갈변 현상이 일어나요. 누래집니다. 누래지면서 술 냄새, 시큰무한 냄새가 납니다. 그것은 병이 이제 오고 있는 징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성 페인트 가지고는 좀 약해요. 그래서 뭐 원칙대로 하자면 이제 그 배집으로 가서 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또 신문지 가지고 이렇게 싸봤어요. 신문지 갖고 싸다 보니까 거기 요 안쪽 전목 부위 밑쪽으로 유리나방이 생긴다. 유리나방이 생겨가지고 유리나방이 나무를 이렇게 깔아먹고 배설물을 바깥으로 싸고 이러다 보니까 나무 수세가 완전히 떨어지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이 파먹었을 때는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그 부위에 파먹은 부위에 흙을 덮어주면은 그 유리나방은 죽고 나무는 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수피가 찢어진 것을 알 때는 고무 테이핑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묶어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거나 또 아니면 거기에 짜갈려진 부분을 끊어내고 톱슨 빌스 바르고 그다가 꽉 묶어주면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3분의 2가 이렇게 찢어졌을 때는 살기 어려워요. 3분의 1 정도 이게 3분의 2가 정도 붙어 있다고 하면은 나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제가 재작년에 이제 50그루를 이제 동해를 입었어요. 그때 온도가 마이너스 16도였습니다. 3월 달이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쯤 올해도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걸 한번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 설치를 하는 것은 햇볕이 일로 비치키지 말게 응달이 있으면 됩니다. 이 터지는 곳이 어디나 하면 동서남, 그러니까 남쪽 방향, 서쪽 방향으로 찢어져요. 그러니까 햇볕이 쪼여지는 쪽으로 찢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햇볕을 못 오게 하면 됩니다. 햇볕을 못 오게 하려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덮어서 이런 식으로만 놔둬도 되죠. 이렇게 놔둬도 돼요. 응달맞지게 대목 부위를 응달맞지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대목 부위를.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매고 뭐 묶고 하는데 그렇게 묶고 또 일찍 하다 보면은 뭐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12월 달에 했다면 그러니까 유리나방이 생겨가지고 나무를 완전히 완전 수세를 완전히 떨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끼워주고 햇볕을 못 쏘게. 그리고 또 이 보험도 이걸 특약사항이래요. 나무가 죽는 것은 특약사항으로 보험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그냥 특약사항을 뭐 나무 죽어봤자 뭐 5, 6개, 100개 더 죽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권해가지고 안 들어버렸어요. 안 들어보니까 결국 죽은 게 한 50그루가 되니까 한 500주라고 하면 20%는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가 죽는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20%는 이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그 보험료를 대줬기 때문에 그건 받지 못하고 그 외에 자기 자부담을 했거나 뭐 요 부분만 이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0주라고 하면은 20주, 23주라 이렇게 제외하고 나머지 죽은 것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무 하나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특약사항을 뭐 한 5, 6만 원 더 들거든요. 저 보니까. 그래서 5, 6만 원 더 들고 보험들은 가입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무들은 이제 겨울 동안에는 이제 뭐 마이너스 25도까지 이제 견딥니다. 그러니까
거양 겨울에 죽진 않아요. 만약에 얼어서 죽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25도니까 여기는 뭐 마이너스 돼봤자 2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죽진 않는데, 다만 이제 봄에 이 물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다가 내려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햇빛이 여기 보면 이제 햇볕이 어떤 가온인가 따라서 이것이 설치할 것이 말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응달 지역은 이런 거 설치할 필요가 없죠. 응달은. 왜냐하면 뭐 오후에 오후에 햇빛이 들어온다 이러면 오후에 들어왔다가 금방 해가 지니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저희 과원을 살펴봐도 요것도 해가 경계 여기 양진마을입니다. 해가 정말 잘 드는 거죠. 그러나 여기 옆에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서 여기서 약간 그늘 좀 곳은 하늘도 안 죽었어요. 그리고 가장 요 안쪽, 요서부터 요 안쪽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서쪽으로 넘어가는 쪽, 가장 햇빛이 많이 쪼였던 곳이 이렇게 동해를 입어서 이렇게 나무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햇볕을 가려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 꽉 묶어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햇볕을 차단, 그늘만 지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정 페인트 갖고도 되긴 되는데, 그러나 또 이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해줘요. 지난 해도 제가 50한 몇 그루 죽었을 때도 제가 수정 페인트 다 칠했어요. 수정 페인트 칠한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터져가지고 4년 차에 그걸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후지 같은 경우는 더 강해요. 후지는 강하고 하여튼 홍로 부분 중생종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기가 좀 힘들고 하면 그냥 뭐 중생종만이라도 이런 또 햇볕이 많이 가는 그곳만이라도 이런 보온 덮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씌워도 뭐 신문지 씌워도 되고, 또 이렇게 보온 덮개 가지고 편하게 그냥 턱 이렇게 끼우면 돼요. 턱 끼우면 이렇게 끼우면 되니까 턱 끼우든가, 아니면 이건 뭐 어디 쓰던 거예요. 쓰던 거 갖고 왔기 때문에 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동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농사는 게으르면 안 돼요. 뭐든지 게으르면 안 되고, 뭐든지 일찍 하고 미리 알고 미리 예방하고, 방제도 마찬가지고. 내일 모레 23일 날 2월 23일 이제 방제교육 홍천 형성이 합니다. 형성. 거기에 이제 엄재일 교수님께서 아마 방제력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서, 물론 뭐 약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자꾸 잊어먹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뭐 안 되죠. 그래서 방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 배우고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유튜브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한 보온 덮개 덮는 거, 이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